자, 이번 시간에는 스레드를 운영체제 내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강의에서 운영체제 내부에서 프로세스를 하나의 실행 단위로 가정을 했을 때 프로세스 주소 공간이라는 표현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이제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가 하나의 실행 단위다라고 한다면 스레드 관점에서 하나의 주소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스레드 주소 공간이라 함은 스레드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스레드가 실행되어지는 동안에 접근 가능한 메모리 영역을 나타내주게 됐겠죠. 물론 프로세스는 스레드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컨테이너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스레드 주소 공간은 프로세스 주소 공간 안에 표현되어지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되었다라고 한다면 프로세스 주소 공간이나 스레드 주소 공간이나 동일한 형태가 되겠어요. 다만 멀티스레딩 환경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수의 스레드로 구성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 내의 주소 공간들을 그 프로세스에 속한 여러 스레드들이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구성을 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프로세스 주소 공간과 스레드 주소 공간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았어요. 자, 우리 앞서서 프로세스 주소 공간은 기본적으로 코드 영역과 정적 데이터 영역, 그리고 힙 영역과 그리고 스택 영역으로 나뉘어지는 사용자 공간과 커널에 대한 코드와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커널 공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프로세스 주소 공간 안에 우리가 다수의 스레드들을 둔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어지면 이 예제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3개의 스레드로 나누어서 구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 것입니다. 각각의 스레드들을 번호와 색깔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두었어요. 사실 우리가 주소 영역이란 것은 일종의 주소들의 나열로 생각해 보게 되어져서 수직적인 방향으로 그려주는 것이 맞기는 하나, 하나의 프로세스 속에 속해 있는 각각의 스레드들은 동시성을 갖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을 이 가로 방향으로 나누어서 각 스레드에 대한 주소 공간들을 별도로 기술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의 코드 영역 중에 가보면, 즉 현재 이 프로세스를 위한 코드들이 담겨져 있는 곳에 가보면 첫 번째 스레드에 대한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스레드가 저장되어져 있는 공간들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구분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의 코드 영역에는 특정 스레드와는 상관없이 각 스레드를 생성하는 코드나 혹은 각 스레드들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한 코드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담고 있게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현재 프로세스의 정적 데이터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 각 스레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소위 로컬 스토리지로서 각 스레드 내의 정적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도 따로따로 제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프로세스 자체의 전역 변수, 즉 현재 내 안에 있는 모든 스레드들이 공유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따로 나누어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라는 것은 각 스레드만의 정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흰색 영역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모든 스레드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더불어서 프로세스의 힙 영역은 기본적으로 각 스레드에서 힙에 할당되어지는 데이터들을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관심 있게 볼 것은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그리고 힙 영역은, 이 흰색 부분은 스레드들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했었어요. 반면에 여기 색깔로 구분한 이 프로세스의 사용자 스택 영역은 각 스레드마다 고유한 영역들이 할당이 되어져서, 물론 이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들이니까 필요한 만큼 차지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면서 각각의 스레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함수들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그 각 함수들은 동시에 처리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스택들을 각 스레드마다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나누어서 할당을 해주고 또 운영해 주어진다라는 점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어져서
커널 모드로 변경되어져서 커널 코드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 스레드에서 커널 코드를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커널 스택도 각 스레드별로 따로따로 커널 공간에 할당되었다가 시스템 호출이 복귀되어졌을 때 해제되어지는 형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임의의 한 프로세스 내에 각 스레드들 간에 공유되어진 함수 코드들이나 정적 데이터 코드 그리고 힙 공간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세스 내의 모든 스레드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여기 색깔로 구분한 각 스레드마다 고유한 동작을 기술하고 있는 코드와 또 각 스레드의 로컬 스토리지 그리고 스택 영역은 스레드마다 개별적인 영역에 할당되어져서 사용되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둡시다. 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현재 스레드 주소 공간에 확보되어지는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또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 코드는 make thread with tls.c라는 소스 코드에 대한 예제이죠. 자, 현재 보면 메인 메서드에서 p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캐릭터 포인터 타입의 배열을 선언을 해놓고 각각 100 그리고 200이라는 문자열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후 두 개의 스레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각 스레드에 대한 아이디와 스레드 속성 정보들을 담을 저장 공간을 위해 배열을 선언을 했고, 이 타입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pthread.h라는 헤더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개의 스레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for 반복문을 통해서 현재 thread underbar attribute underbar init이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각 스레드의 속성을 저장하고 있는 구조체들을 초기화해주고, pthread cre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calc thread라는 함수를 처리하는 두 개의 작업 스레드를 생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메인 스레드에서는 pthread underbar join이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이 tid라는 배열의 각 요소가 가리키고 있는 각 스레드가 종료되어지기를 대기하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뒤에 있는 printf 문장은 이 배열 요소가 가리키고 있는 스레드가 종료되어져서 여기서 깨어났을 때에 한해서 출력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calcthread라는 함수를 살펴봅시다. void 포인터의 매개 변수와 반환 타입을 갖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자, 그 안에서는 현재 tsum이라는 변수의 값을 무조건 출력하도록 해봤어요. 자, 현재 이 tsum이라는 변수는 정적 공간에 선언되어진 하나의 정수형 변수인데 선언 시 static underbar underbar thread라는 타입으로 선언되어진 변수인 것이에요. static 그리고 한 칸 띄고 나서 underbar underbar thread라는 타입으로 선언되어지는 변수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thread local storage 형태로, 즉 특정 스레드 내에서만 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calcthread라는 함수 안에서 이 tsum이라는 변수를 출력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5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다만 이 tsum이라는 변수는 각각의 스레드마다 고유하게 관리되어진다라는 점만 염두에 둡시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우리는 for 반복문을 통해서 매개 변수로부터 전달받은 값을 정수로 변경을 하고 1부터 그 수까지 누적합 구하는 일들을 수행을 하면서 누적합 구한 결과를 sum이라는 지역 변수에 저장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자, 모든 누적합이 구하여지고 나서는 tsum이라는 thread local storage에다가 현재 구한 최종 결과 값을 저장하도록 했고, 자, printsum이라는 임의의 사용자 정의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서 ts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tsum이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calcthread 안에서 값을 할당을 했지만 다른 함수에서도 그 내용을 참조해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점에 눈여겨봐둬야 될 거예요. 더불어서 현재까지 구한 누적합은 다시 total이라는 변수의 누적합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이 total이라는 변수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형태, 일반적인 의미의 프로세스 단위의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지게 됩니다.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 링크하면서 pthread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링크하도록 구성을 했고, 작성한 실행 파일을 현재 실행하게 되었을 때 각각 첫 번째 스레드가 생성되어지고 두 번째 스레드가 생성되어지는 과정들을 나타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생성되어지고 나서 각 스레드 입장에서는 tsum이라는 변수의 초기 값을 출력하도록 했는데,
첫 번째 스레드도 두 번째 스레드도 모두 다 5의 초기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될 것이에요. 현재 예제에서 보면 현재 두 번째 스레드의 tSum을 출력할 때에는 첫 번째 스레드의 tSum 값이 5050이라는 이 누적합을 구한 결과 값이 대입되어진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스레드의 tSum과 두 번째 스레드의 tSum은 서로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각기 고유한 결과 값들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total이라는 변수는 현재 프로세스 내에서 전역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현재 total이라는 값은 각 스레드에서 만들어진 결과들을 누적해서 합산할 수 있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게 되어지면 이 순서가 앞선 보기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첫 번째 스레드와 두 번째 스레드가 거의 동시에 처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나온 예처럼 첫 번째 스레드가 먼저 거의 처리가 되어지고 나서 끝날 즈음에 두 번째 스레드가 처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시스템 내부에서 어떻게 스케줄링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스레드는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행되어진다라는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앞선 예제에 대해서 주소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져서 메인 스레드만이 사용되어지는 시점의 주소 공간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세스 코드 영역에는 메인 함수에 대한 코드와 칼크 스레드 그리고 프린트 썸이라는 그런 코드들이 모두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메인 스레드도 하나의 스레드로서 그 자신의 tSum이라는 전역 변수를 담고 있게 될 것이고,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total이라는 전역 변수도 여전히 정적 데이터 영역에 할당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동적 할당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힙 영역이 사용되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각 스레드별로 자신의 지역적인 정보들을 저장을 하기 위한 스택들이 따로 할당이 되어질 텐데, 현재는 메인 스레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를 위한 스택이 할당이 되어져서 메인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각종 변수들이나 배열들이 할당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작업 스레드가 생성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작업 스레드를 위한 코드가 수행되어지면서 그 스레드를 위한 전역 변수인 tSum이라는 변수의 값은 5의 값으로 초기화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스레드를 위한 사용자 스택 부분이 할당이 되어져서 지역 변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작업 스레드가 생성되어진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자신의 로컬 스토리지가 정적 데이터 공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자신의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한 스택 영역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각 스레드의 로컬 스토리지 영역에 할당되어진 정적 변수들은 각 스레드마다 고유한 영역에 할당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스레드에서 로컬 스토리지 내용을 바꾼다 하더라도 오로지 그 자신의 전역 변수 값만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프로세스 단위의 전역 변수를 변경하게 되어지면 그 내용은 모든 스레드에서 다 참조할 수 있게 되어지는 특징들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후 첫 번째 스레드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끝마쳐졌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스레드는 종료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때 두 번째 스레드가 마지막까지 작업들을 처리하고 그 누적 결과들을 total이라는 변수에 갱신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역시 두 번째 스레드까지 다 끝난 이후에 메인 스레드가 이 total이라는 변수에 접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두 스레드에서 각각 계산한 누적 합의 총 합을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00가지를 더한 결과와 200가지를 더한 결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적으로 수행을 했고, 그 결과를 단순히 합쳐서 메인 스레드는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예제가 되어집니다. 자, 이 앞선 예제에서는 전체 몇 개의 스레드가 실행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3개의 스레드가 사용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어지는 메인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에서 명시적으로 반복문을 통해서 생성한 2개의 작업 스레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tSum이라는 변수는 어떤 변수였어요? 자, tSum이라는 변수는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동반을 하고 있는 현재 스레드 전역 변수로서
각 스레드마다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전역 변수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tsum이라는 전역 변수와 total이라는 전역 변수의 차이점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tsum이라는 전역 변수는 어떤 특정 스레드 안에서만 전역적인 그런 변수라고 한다면 total이라는 변수는 현재 프로세스 내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스레드에서든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둡시다.